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67포인트, 0.27% 하락한 2125.6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4% 내린 722.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고용지표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 반면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지 시간 20일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란 영공에 침입한 미국 드론을 격추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무인기가 모든 통신과 식별 장치를 끄고 비밀리에 이란의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란의 이 외무부도 이 미국의 도발적인 이 불법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군은 이 무인기는 이 국제적인 영공에 있었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은 매우 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란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실수일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보다 신중하게 태도를 보여준 미국입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시장들이 이번에 무인기가 격추된 장소가 바로 지난번에 이 유조선 두 척이 피격을 당했던 장소와 유사한 만큼 이번 일로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나오는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전략까지 꼭 챙겨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히든스탁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조목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든스탁의 젠틀맨이시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둘이서 하는 거 오늘 처음 아니에요? 예, 처음이네요. 제가 사실 아시죠?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왔을 때 이거 못 맞추면은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맞다. 3번이나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좋으신 거죠? 예? 예, 뭐 좋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자주 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주 뵈니까 좀 오늘 최대한 많이 또 종목 상담을 또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골머리 앓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고 뭐 골치 아픈 종목 있으면 문자 잔뜩 보내가지고 최대한 제가 시간 다 뽑아가지고 받을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하고 이번 주 시장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하루보다는 이제 한 주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괜찮았는데 그런 말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행복을 지금 깎아먹는 가장 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이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흐름 자체는 이번 주는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좀 이 뒷걸음질을 친 것이 어제 이제 미국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 가격을 신전했는데 그렇게 회복이 될 동안 우리는 못 간 거거든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차트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이거 떨어지는 건 다 똑같습니다. 4월 중순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시장의 공통적인 이 악재 하나,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박살이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된 것은 이제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 시킨 반면에 자,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마찬가지로 5월 달에 빠졌어요. 5월 달에 빠졌는데 정작 이 무역 갈등이라는 사고를 친
외신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인데 미국은 오히려 이번 달 아직 한 달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에 빠진 거 다 메꾸고 이미 뚫고 올라가갖고 뭐 신고가 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요거밖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이 시장 자체 마지막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못 갔던 부분은 분명 앞으로 좀 더 못 가도 우리 사실 여기까지 갔었어야 돼요. 원래대로 갔다면 2250포인트까지는 사실 올라갔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갔던 것을 빠르게 메꿔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끝까지 뭐 좌절하고 뭐 짜증나고 이럴 게 아니라 지켜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사실 좀 약간 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도 외국인들이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세를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 사이에 그나마 다행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수급은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는 바람에 그래도 좀 올라왔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여지도 충분해졌고 외국인의 힘은 당연히 코스닥보다 거래소 쪽 코스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도 좀 약간 아쉬웠던 반등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주봉으로 봤을 때요. 올해 우리 처음에 1월 달 이후로 한 5개월 만에 3주 연속으로 양봉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노리면서 좀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계속 잡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주실 건가요? 뭐 제 얼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그러니까 사이가 번갈아 가면서 대형주가 좀 세게 갈 때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때는 코스닥 뭐 그런 식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초 반등할 때 이때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좀 더 코스닥이 셌어요. 근데 6월 둘째 주를 좀 지나가면서부터 잠깐 쉬는 구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번 주 자리에서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즉 바꿔 말하면 이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의 반등이 약간 좀 더딘 모습이 잠깐 좀 나오긴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 사실 코스닥도 지난주까지는 3주 연속으로 그래도 양봉 떴다가 이번 주가 약간 좀 제자리 걸음을 한 꼴이 돼버렸는데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난달 말에 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쭉 떨어졌던 5월 말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이번 주도 초까지 좀 밀리는 것 같다가 약간 좀 들어올리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난달 말에 비해서 저점은 한 차례 올라온 상태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저점은 한번 이렇게 들어올려준 흐름이 나온 것이고 평균적인 거래량 수준을 한번 볼 때 5월 말에 바닥에 잡혔을 때 즉 5월 말에 첫 번째 반등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두 번째 요 구간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온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상승 N자 패턴을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 즉 이 첫 번째 자 지워놓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향을 되돌리는 첫 번째 파동이 아니라 다음에 올라가는 두 번째 파동에서 더욱더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되려면은 두 번째가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비록 상승률 자체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이 거래량이 이달 들어서 주간 단위 평균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집을 하는 어떤 세력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를 했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다음 주 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풍국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72% 빠졌지만 이 종목이요. 이번 주에 핫했잖아요. 월요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근데 이 종목,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 종목인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1월에 수소차 관련 종목 좀 빵 떴다가 네. 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번에 또 다시 정부 정책 나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냈거든요. 네. 다시 갈까요? 예, 그 얘기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잖아요.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만큼 시장에서 강한 어떤 상승 파급력을 단기간에 보여주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실제로 나와서 수소차 추천도 드렸었고 풍국주정은 역시 작년 12월 1월에 풍국주정이 수소차 관련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한 3배 정도.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튀어줬었는데 월요일 날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좀 더 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소차 세계 환경의 날 6월 첫째 주 아니 둘째 주였죠.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수소차 정부 정책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이거 풍국주정을 제가 특징주로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모든 게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재료가 터진 걸 보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늦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기 들었던 게 이때였잖아요. 이때 말씀을 드렸던 거지 올라가고 나서 제가 이 상단에서 수소차 관련주에 관심 가지란 말씀은 저는 이번 주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아직 좋은 얘기 안 나왔을 때 딱히 호재가 그렇게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거는 자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 뒤에 제가 정말 좋은 히든 종목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게 당장에는 지금 그게 뭐 가격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 재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나왔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도 수소산업 육성 정책 물론 계속 잘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료가 나오고 나서 뒤에 사면 늦는다. 차라리 매매를 안 해버리면 손실이라도 안 보지만 이미 튄 걸 보고 꼭대기에서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을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모든 거는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풍국주정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발짝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두 번째 특징주는요. 국보입니다. 국보. 저 차트 보고 지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얼마였죠? 2,100원대를 형성을 하다가 갑자기 쭉쭉 올라가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4,815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 일단 이 종목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네.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 대선 때는 지금 이제 청와대 들어가 계신 분, 어. 그분 관련 뭐 인맥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도 될 걸 그랬네요. 예. 그리고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 그러니까 이 국보라는 회사가 육상 운송 뭐 이런 이제 이쪽 물류 관련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육상 운송 관련 기업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요때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3월 올해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이때가 아니라 요때. 작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5월 한 달 동안의 주가가 막 1,000원짜리가 막 3,000원까지 막 주가 3배 올라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작년에 있었는데 자, 육상 운송 업체들이 남북 경협주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비록 섬나라가 아니에요. 대륙에 붙어 있지만 삼면은 바다고 한쪽은 육지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대륙이랑 연결된 곳을 지금 위에서 누가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상운송 업체들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만약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왕래가 가능해진다면 이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상 운송 업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올라갔었는데 저는 뭐 지금 움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이미 그 원래 선거 때마다 뭐 인맥이 무슨 뭐 어디 누구 고향에 회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 인맥 모멘텀은 있었지만은 지금 올라간 것은 사실 그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만 국보가 주가가 114% 그러니까 2배가 조금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근데 올라가는 걸 보면 다 궁금하지 이것도 왜 올라갔을까 왜 갔을까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시총이 뭐 400억 미만이었으니까 굉장히 소형주 중에서도 또 소형주예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따져 본다면 역시 제가 가장 길게 말씀드렸던 이 남북 경협주로서의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서 불씨가 죽지는 않았다. 오늘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들어가서 1박 2일 동안 일정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좀 개방 국가들이 둘 다 아니다 보니까 북미회담처럼 막 실시간 중계 방송하고 이런 분위기는 안 나왔는데 청와대 측에서도 이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대해서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평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했던 이런 이제 남북경협주의 모멘텀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번째 특징으로 국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소 관련 종목인 풍국주정 그리고 남북경협주인 국보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 TBH 글로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25.7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4월부터는 이렇게 쭉쭉 빠지더니 6월 초부터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쭉쭉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뭐예요? 수소? 아니면 남북경협?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앞서 제가 두 개의 특징주를 말씀드릴 때, 앞서 두 개 특징주, 수소차하고 또 남북경협주,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들에 대한 특징주를 얘기 드린 거고,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네네네. 아실 겁니다. 이 세 번째 특징주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쪽 섹터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갖고 나왔는데, 자, TBH 글로벌이 원래 이름이 더 베이직 하우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옛날에 참 대단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뭐야 이거. 예, 잠시만. 이거 옛날에 보면은 이때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에 2009년부터 2010년 2년 동안 안에 2년 반 이때 주가가요. 이 회사가 한 1,000원대 초반에 있던 주가가 28,000원까지 20배 이상 20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왜 올라갔냐면 이 중국에서 이 베이직하우스 브랜드 옷이 정말 불티나게 엄청나게 팔린다고 해서 이때가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맞아요. 저도 입었던. 예, 그렇죠. 예, 저도 이때 그 베이직하우스 각종 증권사나 이런 데서 정말 긍정적인 평가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다 퇴색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연초부터 계속 밀려서 6월 달에 어쩌고 하다 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종목은요, 2014년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2014, 15, 16, 17, 18 그리고 올해까지 5년 반 동안 사실 올랐던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빠지기만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러다가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잠깐 상한가도 가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시세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저는 이 거래량이 보였습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오늘 이 TBH 글로벌 거래량이 오늘 46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상장한 지 올해 15년 차를 맞는 TBH 글로벌이 15년 상장된 이후에 오늘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 유력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자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때도 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안 나왔었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그것도 아주 밑바닥에서 주가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 이쪽에서 이제 TBH 글로벌 개별만의 문제가 개별만의 어떤 호재나 모멘텀이 아니라 뭔가 좀 중국 소비재로서의 어떤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 결국 돈이거든요.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관심은 즉 돈입니다. 돈이 몰려들면 결국 급등도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따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것과 관련된 TBH 글로벌처럼 바닥에서 최바닥 구간에서 이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놓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매수일 5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좀 빠졌어요. 0.59%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진짜 점쟁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최고가가 2,750원 딱 찍고 그 다음부터 파란불을 내리켜고 있어요. 우리 목표가 조금만 높았으면 마음고생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은 이게 사실 주식은 옛날에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아직도 저 옛날에 봤던 광고인데 나랑 비슷할 것 같아 또. 우리 또 나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르신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옛날에 엄청난 맞아요. 그 인기를 끌었던 카피였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맞는데 내려놓는 거, 즉 이제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트 보시면 진짜로 이 종목 제가 목표가 100원만 비싸게 들었어도
턱 밑까지 갔다가 못 팔고 그냥 내려가 버려서 약간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2,700원을 딱 2번 매도할 날이 이틀 있었죠. 요때가 며칠입니까? 6월 11일에 한 번, 그리고 6월 18일 일주일 뒤에 한 번 해서 두 번의 목표가를 정확히 주고 아래로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 자 캠시스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캠시스는 전기차부터 카메라 모듈과 연관된 자율주행까지 지금 전부가 집중하고 있는 이 친환경 미래 자동차와 연관된 사업을 모듈이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캠시스는 지금 만약에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제가 예전에 이거 사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은 2,200원이거든요. 만약에 2,200원 부근으로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그 AS 종목으로 캠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캠시스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2,200원 그 매수가 부근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공략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입니다. 매수일 6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7.3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직 커다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움직일까요? 라고 했더니 움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김없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점쟁이? 이틀 전에 맞아요. 약간 면박 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아마 죄송해요.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답답함을 좀 대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종목이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정말 좋죠. 저도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당장 움직일 종목을 사려면 이미 거래가 터진 거 있죠. 앞서 뭐 TBH 글로벌 같은 거 그런 거 거래 터진 거 그냥 사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 것이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만큼 또 아래로도 같이 열려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 자, 이 차트 보시면 우리 기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지난해 이 남북경영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때 단기 급등 주가가 순식간에 얼마인가 동전주 막 700원 하던 것이 3,000원대까지 막 5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던 종목이라고 당시 힌트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당시 주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저가 메리트, 물론 재료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고 거래는 저는 미묘한 변화, 제가 그것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곧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가 됐었기 때문에 사라고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특히 오늘 장 어땠습니까? 오늘 장 이런 그 올라갈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은 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장 속에서 이제 약간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목표가 1,6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아직 갈 수 있다고 보니까 목표가 내려잡지 마시고 1,600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조금 더 홀딩해서 마음에 드는 수익 크게 먹을 때까지 더 가져가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요, 여러분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직접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사귀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절. 지금 일진 머트리얼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호 AL도 보이네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종목 선택해 주세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요. 뉴로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6,15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향후 전망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뉴로스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뉴로스 보니까 오늘 3.11% 빠지면서 5,9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도 수소차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함께 올라갔네요. 이번 주에 13.63% 정도 살짝 올라갔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수소차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뉴로스도 쭉쭉 올라갈까요? 예,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뉴로스, 자, 차트 먼저 보시면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수소차들 관련주는 공통적으로 이게 다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이날 장중에 19% 가까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와주고 나서 지금 4일 동안 주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인데 이날 수소차 관련주가 올라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상제 G20 환경장관 회의에서 수소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3일 동안 수소 박람회, 수소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거 뭐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약간 안 받쳐줘서 그런가요? 조금 못 갔어요. 아까 못 갔지만은 일단 정책 지원이라는 것이 정부 쪽에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소차도 결국 이제 수소로 가는 전기차예요. 전기차 중에서 수소차라는 것이 약간 특화가 된 거죠. 직접적으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수소만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 방송 말고 그 뒤에 늦게 하는 방송에서 수소차 쭉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 되면 그 전기 한 번씩 그 블랙아웃이라고 아실 겁니다. 갑자기 막 정전 사태 나고 막 그런 것처럼 이 전기라고 하는 거는 안 쓰고 있어도 계속 만들어 갖고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전부 다 그냥 일반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자동차 충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력 수급 어떤 기본 계획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수소차는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차량 자체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수소차를 살리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황상에서 괜찮은데 근데 다른 수소차 관련주에 비해서 뉴로스가 약간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주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올라가지 않을 때, 즉 빠지고 있거나 주가 횡보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잘 봐라. 이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주가가 이후에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외국인들이 많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단기 수급이.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상승 여력에 대해서 뭐 다른 수소차 관련주는 모르겠지만 이 뉴로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상승 여력을 아주 좋게는 안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은 살짝 들어서 너무 목표가로 과하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상단에 일단 단기 목표가로 7,000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면서 뭐 지금에서 한 20% 가까이 가면 이제 7,000원 정도 되죠. 7,000원 단기 목표가로 그리고 내려오게 된다면 5,500원에서는 일단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스 7,000원까지 바라봐도 좋다. 단기 목표가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대요.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쏟아지면서 첫 페이지를 넘어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초반에 보내주신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 12,7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LB세미콘 오늘 살펴볼게요. 오늘 급등했네요. 16.11% 급등하면서 12,25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이 고가가 13,050원까지 올라섰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오늘 들어가셨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 언제예요? 5월 15일 정도에 상한가 안착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오늘 쭉 올라갔어요. 혹시 좋은 소식 들린 거예요? 원래 이 종목은 원래는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회사였는데 사실 LB세미콘이 이제까지 많이 올라온 이유는 사실 그 반도체 비메모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오늘 차트 보시면 오늘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한 3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가격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종목을 오늘 산 사람만 아니면
다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신고가 종목이 그러네요. 뭐냐. 그냥 한 번도 안 간 자리를 갔기 때문에 어제까지 사신 분들은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매수가가 12,700원인 거는 오늘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약간 좀 아쉽습니다. 이 신고가로 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뭐 나름 전략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매물이 단기간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신고가 매매라는 것이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제일 비싼 주식도 결국은 이게 장사인데 말이죠. 싼 거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야 이게 내가 남겨먹는 그 장사랑 똑같은데 그러면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이때 뭐 최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좀 눌림목이나 전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이런 자리를 노려야지 올라간 거 그냥 이거 더 가겠다 상한가 가겠다 VI 한번 더 가겠네 따라갔다가는 진짜 낭패 보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좀 했는데 얘다 시청자분들 잘 되셨어요. 잘 되시라고. 큰일 납니다. 진짜 잘못하면.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은 거래 터지면서 한번 뚫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한 번은 믿어보자. 한 번은 믿어보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떨어진다고 추매하면 안 되고 뭐 손절가 깊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밀리면 그냥 칼같이 잘랐다가 차라리 나중에 더 빠졌을 때 내가 손절친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차라리 거기서 다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종목 제가 손절가 굉장히 짧게 드릴 겁니다. 이 종목 바로 튀지 못하면 바로 그냥 던지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2,000원 깨는 순간 바로 손절하시고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여기 지금 눈금이 표시도 안 되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14,000원까지 마찬가지로 목표가 역시 또 짧게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엘비스미코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이어가는 동안에요. 전화 상담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어요. 예.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인선 ENT 인선 ENT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그 9,760원에 20%요. 네, 9,76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직접 도와드릴게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금요일 저녁인데 어떻게 이렇게 술이라도 한 잔 이렇게 하러 안 가시나요? 예. 술 좀 한잔 했어요. 하셨어요? 이거 제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들어주시고 일단은 인선 ENT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폐기물. 네, 그래서 쓰레기. 그러니까.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이게 2월 달부터 얘가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요때 저도 딱 정확히 기억하는 게 우리 설 연휴 때 설 세고 있을 때 뉴스 나온 게 어디였더라? 필리핀인가에서 그 쓰레기 돌아온 거 아시죠? 그 뉴스 나오면서부터 얘가 주가가 막 뭐 계속 올라갔습니다. 50% 이상 쭉 올라가가지고 주가 11,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약간 하방 추세로 좀 가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9,000원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과론적으로 결국 너무 비싸게 사신 겁니다. 사실 이거 떨어지기 전에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문자 보면서 그 앞서 그 LB세미콘도 그 신고가에서 사가지고 제가 막 그 약간 뭐라 그랬는데 이거 선생님도 이거 저기 신고가 부분에서 사신 거잖아요. 처음 사실 때? 그 사상 최고가 갔을 때? 나는 텔레비 보고 샀어요. 예? 텔레비 보고 샀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나 좋은 것들을 갖다가 너무 다 반영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진입 시점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하는 일 그리고 실적 올라가는 추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종목은 11,000원까지는 다시 노려볼 수 있겠다고 얘기는 드립니다. 11,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다시 내려오면 곤란합니다. 7,500원 손절가 11,000원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 종목이 좀 매수가가 비싸가지고 말이죠, 실은. 그래서 항상 그 눌림목이라든지 이 종목을 만약에 좀 샀다면은 한 9,000원 미만에서 사실 이런 눌림 자리를 좀 노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찍고 올라간 이런 시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홀딩은 하시되 추후 이제 매매 과정에 있어서는 좀 과하게 그렇죠? 단기간 주가가 뭐 30% 50% 이렇게 올라간 것은 좀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1,000원 목표가 잡고 좀 지켜는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얼마라고요? 예? 손절가 얼마? 손절가 7,500원입니다. 그럼 회사는 적자리 회사는 아니죠. 흑자지요. 인선 ENT가 여기 잠깐 말씀하신 김에 보면요. 여기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가는데
요게 거의 뭐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돈은 잘 벌고 있으니까는 걱정은 없는데 문제는 그거를 다 반영됐을 때 너무 비싸게 산 게 문제였어 갖고 회사는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뭐 적자나 뭐 거래 정지 뭐 상장비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손절가 7,700원이라고요? 7,500원입니다, 스님. 7,500원이요? 예, 알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가 7,500원입니다.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한번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한때 정말 핫했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52,000원입니다. 30% 매수하셨는데 매도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되었어요. 향후 전망 및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보합권에서 0.55% 마감을 하면서 36,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문자 보내신 분은 좀 마음고생이 아무래도 그러게요.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5만 원대 매수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지가 최소한 8개월 정도가 된 거거든요. 8개월 동안. 물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란 종목, 뭐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만들고 있고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IT 제품 이런 뭐 노트북 시작해서 전기차까지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고두고 가다 보면 52,000원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8개월 동안 이 종목을 갖고 계시면서 이 30% 비중이라고 하셨어요. 이 30%의 자금이 묶여 있거든요, 이게. 이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래도 돌고 돌면서 그 시장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쪽, 시세가 나오는 쪽에 가서 이것도 좀씩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벌어야 되는 건데 이 본의 아니게 지금 장기 투자가 돼갖고 원하는 장기 투자가 아니죠. 장기 투자하실 거였다면은 바닥에서 잡았겠지 눌림자리 이런 추세 하단부를 잡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장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돈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30% 비중 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즉시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냅두고 여기에 돈이 묶여 있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절반은 다음 주에 바로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자 주신 게 손절은 죽어도 하기 싫어라는 약간 뉘앙스를 저는 살짝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 5만 원 중반대까지 가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죠? 이거를 반을 덜어낸다는 가정하에 절반은 덜어내서 다른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남은 거 정도는 네, 장투 한번 노려서 회복 한번 노려보시는 거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55,000원까지는 쭉 한번 지켜보시라. 한 반년 정도는 최소한 소요될 수 있는데 5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시고 다시 내려온다면 전에 있던 저점 부근입니다. 33,000원짜리는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해요. 제 눈에 바로 딱 띄었네요. 꼭 좀 봐주세요.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뉴보텍 문의 주셨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이번에 오르긴 했는데 평당 근처라 22,0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보니까요. 3.92% 상승을 하면서요. 1,85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도 맞아요. 6월 18일에 2,065원까지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또 상승세가 좀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매수가 근처에서는 맴돌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더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 이 문자 보내신 우리 투자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인천 지역에 그 시뻘건 수돗물이 나온다고 말이 굉장히 많아서 노후 상하수도 간 교체를 정부에서 좀 한다. 뭐 이제 뭐 서울에서도 그런다대요. 뉴스 보니까 저 어디 문동인가 어딘가. 그래서 영등포 어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뉴보텍 그래서 이제 올라간 이유는 이 회사가 그 배관과 관련된 그 만들거든요. 파이프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 큰 손이랄까요?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가 이걸 밀어준다고 하니까 상하수도 교체한다고 하니까 주가 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저 솔직히 처음에 그 빨간 수돗물 뉴스 봤을 때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는데 전 하루 이틀 한 일주일 되다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거 보면 이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지금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저희 집엔 아직 안 그러고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저 오래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달 최소한 그러면 8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럼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너무 근데 다만 매수가가 높다는 거 스스로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목표가 한 2,4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더 이 단기 급등 재료를 끼고 가는 거 노려보시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가는 하단에 1,600원은 이제는 손절가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저는 그 아시아나 항공이요. 아시아나 항공이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수는 6,500원에 30% 들어가 있어요. 네, 6,5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시아나 항공도 핫했잖아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아유, 수고는 아니고서. 이거 뭐 인수한다고 말이 한창 있다가 말이죠. 예. 답답하시죠? 이거 예, 답답합니다. 그 주인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기업들 입장, 그러니까 대기업들 뭐 애경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뭐 CJ라든가 이게 그 말이 나왔을 때 사실 이거 개인적인 의견 말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J그룹으로 인수가 되는 것이 되게 그림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죠 이미 우리나라 저 최대 물류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 시너지가 있고 한데 아직까지 뭐 SK나 CJ나 어디도 약간 좀 뜨뜻미 지금 하다 보니까 몸값이 그러니까 이때 올라갔던 것은 여기저기서 눈독 들인다고 하니까 몸값이 계속 올라갔지만 정작 이거를 확실하게 사간다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 횡보하고 있어요. 이건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예측 자체는 사실 차트를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M&A, 그 지분 확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시아나항공하고 그때 같이 올라갔던 게 CJC푸드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당시 만약에 CJ가 아시아나항공을 꿀꺽하면 얘네가 수혜를 본다 이것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오늘 CJC푸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CJC푸드가 오늘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왕창 터지면서 오늘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주쯤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확정된 뉴스가 아니어도 어디서 누가 좀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데려갈 것 같다는 얘기 나와도 한번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다리면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거래 붙고 추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지금 상태로 그 박씨 일가 쪽으로 쭉 가는 것보다는 뭐가 해도 낫기 때문에 주가가 요거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은 손절가는 5,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런 M&A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주가 반등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7,500원까지 보고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예, 조금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나빠질 건 없어요. 뭐 저도 박씨지만은 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CJ가 네. 이렇게 보니까 그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저도 그래서 그것만 내가 보고 있거든요. 차트를. 그 차트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나오는지 그거 체크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슈 잘 체크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까 우리가 또 기대감을 또 뿜뿜 주셨잖아요. 아직 네. 내가 말하지 않는 테마가 있는데 그 네. 테마가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힌트 3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오늘은 이게 저 혼자 나오는 거 처음인데 네네. 옆에서 맞출 사람이 이게 또 재밌는데 또 그게 오늘 없으니까 약간 좀 허전하긴 하네요. 예, 아무튼 오늘 좀 제가 준비해 온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 뭐 한 주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금요일이 약간 좀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주말을
앞두고 또 시장이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다음 주 급등 수익으로 뻥 뚫어드릴 만한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자,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제가 이거 먼저 좀 보시죠. 일단 어디 갔냐. TBH 글로벌 아까 얘기를 잠깐 제가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보시면 진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주가 그냥 떨어지다가, 그죠? 아무래도 이 사이에 뭐 중국 뭐 사드 뭐라 악재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가 쭉 빠지다가 이 TBH 글로벌이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나온 것에서 뭔가 좀 이런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느낌이 지금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제가 좀 차트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2달, 그러니까 4월과 5월 2달 동안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계속 찾아봤어요. 제가 이따가 이 종목이 도대체 무슨 악재가 있어서 2달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지를 1시간 반 동안 제가 뒤져봤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이 불이 났으면 뭔가 땔감이 있으니까 불이 난 건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도 도대체 이 회사 주가가 왜 빠졌는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시장 때문이다. 혹은 이런 이제 중국 관련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운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수급 이탈뿐이지, 수급 이탈이 뭐 이 종목 회사가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회사가 망하는 게 뭐 돈을 못 벌고 실적이 엉망이라서 망하는 거지 수급이 빠져나간다고 이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2달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난 주가가 50% 빠진 거죠. 50% 빠진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수익률이 50%냐? 아니죠. 100%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의 절반만 메꿔도 우리가 약 5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빠진 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힌트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아까 뭐 TBH 글로벌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최저로 빠진 상태에서 최저로 빠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힌트가 요 차트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최저점과 최근 2년 사이 주가가 최저점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이 오늘 결국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누군가 이것을 최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바닥에서 매집을 왜 하겠습니까? 당분간 주가가 조만간 올라가기 때문에 누군가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로 2년간의 주가 최저점 구간, 가장 싸져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 매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 요거까지 두 번째 힌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다우존스 차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지금 5월에 빠졌던 거 전부 다 메꿔주면서 S&P 500 지수는 미국 건국 이래의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 즉슨 뭐냐? 미국이 저번 달에 왜 빠졌죠?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 때문에 빠졌죠? 그럼 미국 증시가 왜 올라갔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그래도 원만하게 해소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전처럼 뭐 히토류다 뭐다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앞으로 계속 싸울 때 호재가 되는 종목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갈등 관계가 조금씩 끝나간다는 이쪽에 베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해소가 된다면 이 종목은 정말 큰 수혜가 되고요. 역시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상 최대 실적, 올해 2019년이 이 회사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 매집을 한 이유를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이래서 2년 최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왔구나. 바로 이유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미중 무역까지 해소되면 수혜가 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한 주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꼭 급등 수익 챙겨가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테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말에도 우리를 위해서 힘내주실 거죠? 예, 뭐 주말에도 어차피 미국 동 봐야 되고 해야 네, 되니까 그쵸. 뭐 다음 주도 방송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다음 주로 넘어가 뭐 주말에인데 여러분들은 푹 쉬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고 준비해서 또 올 테니까 일단 뭐 넘어가는 과정에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